안녕하세요. TNC입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 초중 고등학교 개학들을 다 하고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방학이 시작이 될 거죠. 어머님들 이 더위에 아이들 삼식이들과 여름방학 보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수학 문제를 다룰 때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거든요. 보통은 일단은 먼저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산수하고 수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풀면은 잘하잖아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는 산수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는 노래로 기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산수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게 기본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가서들까지도 계속해서 밑받침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산수랑은 다르기 때문에 수학은 많이 푼다고, 물론 많이 푼다고 잘 푸는 게 맞기는 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기본이 잡히고 난 뒤에 많이 푸는 게 맞는 건데, 장수만 자꾸 늘리고 문제 개수를 10개 풀었는데 1개 맞는데 100개 풀어서 10개 맞고, 그런 거는 가성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그게 처음에 습관이 제대로 잘 잡히기 위해서 문제를 보는 방법, 방향 이런 걸 조금씩 잡아 나가면서 밑바탕으로 산수를 깔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학년에 올라가서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글자를 읽으면 안 되고 글을 읽어야 돼요. 머릿속에 구름을 띄워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머릿속에 구름을 띄우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히 마인드맵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브레이밍 스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타고 내려와서 그 문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지금은 3, 4줄 안에 문제가 풀리겠지만,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중학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킬러 문제 같은 거 풀려고 하면 한 장씩 걸려요. 한 장도 걸리고 2장도 걸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쓰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말로 그냥 하다 보니까 답 나오던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산수하고 수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산수가 안 되는데 수학을 할 수는 없는 거는 또 맞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봐주시거나,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자꾸 트레이닝이라는 걸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게 흐릿해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거, 이 문제 자체가 요게 지난주 일요일날 MBC 수학 경시를 치렀거든요. 거기에 25번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입장에선 킬러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받았을 적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문제는 끊어 읽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문이나 글이 길다는 거는 그림이 또 주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힌트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글자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글자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글을 읽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구름을 띄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를 한번 일단은 푸실 때, 일단은 여기도 보면은 사랑바다 은행 소라는 칠판에 적힌 세 자리수를 보고, 이런 걸 스킵하면 안 되고 여기 반드시 세 자리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밑줄을 끄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세 자리수니까. 그러면 요까지만 보고 요렇게 끊어서 세 자리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세 칸을 만들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문제에서 푸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답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고 했으니까 세 자리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이는 자리 숫자에 2와 7은 없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한테 질문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수랑 여기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이가 알고 있는지, 이런 게 개념이에요. 다른 게 개념이 아니고. 숫자하고 수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한글은 글자가 조금이라도 다른 건 그만한 의미가 다 부여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분명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요. 수라고 하는 거는 32 이런 게 수고, 거기서 말하는 3, 2가 숫자라는 걸 아이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글자만 쭉 읽어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자리 숫자에 2와 7이 없어라는 문구를 보고 난 뒤에는 이 아이가 일단 숫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2와 7은 없었겠으니까 2와 7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가장 작아.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를 네모, 10의 자리 숫자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내가 세모라고 한다라고 그냥 두면 돼요.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X, Y, Z로 바뀌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이 경시 문제에 나왔던 이 문제가 중학교 2학년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 푸는 방법 자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접근 방법은 똑같지만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산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되게끔 문제를 풀어나가야 전깃불 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걸 한번 해석해보면 100의 자리 숫자가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100의 자리 숫자를 네모라고 뒀으니까 네모가,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지금 세모니까 1의 자리 숫자 세모보다 4 작아.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게 빼기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또 체크해 보셔야 돼요. 크면 더하기, 작으면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안에 벌써 이미 힌트가 다 주어져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걸 수나 문자로 표현하는 게 그게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거진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18이다. 요렇게만 적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게임 오버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숫자를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일명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등학생은 이게 노가다 가능하고 이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은 노가다보다는 공식을 이용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중학교 때 갑자기 뭐 4로 바뀌고 5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 엄마가 어차피 숙제는 봐줘야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숙제를 봐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꾸 연습을 시켜라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2, 7 지웠으니까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세모 빼기 4 했는 게 네모니까 초등학생들은 마이너스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세모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세모 안에 가능한 숫자는 어차피 5 아니면 6 아니면 8 아니면 9라는 거. 이 네 가지 케이스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유도하면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기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이 재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재미까지 있기란 참 힘든 과목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세모, 동그라미, 세모를 적어 놓고 만약에 이 세모가 5가 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네모는 1이 되는데 이걸 다 합쳐서 18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2가 돼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X인 거죠. 이렇게 숫자를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서 눈으로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6을 넣어봤더니 그러면 6 넣으면 여기 2가 되고 이것도 안 되네. 그 다음에 7 넣어봤더니 여기 그러면은 3이 될 텐데 그럼 10되니까 여기 8이 되잖아요. 그러면 18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건에서 10의 자리가 가장 작다고 했는데 여기가 가장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를 넣어봤더니 여기가 그러면 4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남았는 숫자가 5가 되면 각 조건에 다 맞는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답은 459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답을 찾아놓고 난 뒤에 검산이라는 걸 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풀이를 적어놨으면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답이 459인데 954라고 대답한 애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거기 끼워 맞춰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릴 리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문해길 많이 푼다고 문제 해결 능력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의 개념과 숫자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시문제 25번 문제였어요. 요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이가 승자가 되는 거겠죠. 이게 배점이 제일 큰 5점이거든요. 근데 풀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조금 유도하면서 숙제를 봐주실 때 그냥 문제 풀어라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엄마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도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고 아이 역시도 뭐 아는 게 없는데 혼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숙제라는 것 자체가 안 배운 내용을 숙제를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학원에선 보통 선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아이랑 같이 앞에 것도 같이 찾아보고 답지 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방향성에 맞게끔 가성비를 키우셔야지 그 학년 가서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역시 파이팅 하시고 T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